진짜 어떤 새끼인지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진짜.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오늘은 자기 전에 무슨 재밌는 얘기를 할까 하다가 논산훈련소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뭐 특별히 뭐 딱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어젠가 뭐 어디 회식 자리에 갔다가 군대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자 셋이서 고기 먹었는데 군대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름 제 나름대로 고충이 있었으니까 저도 고충이 꽤 많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윗세대 형님들이 정말 그 현역에서 힘들었던 거와는 비할 바가 안 되겠지만 제가 갈 때만 해도 공중보건의로 빠진다는 건 또 되게 말하자면 좀 꿀 빠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냐면 현역도 꽤 길었고 현역이 제가 갈 때는 한 24개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2년 할 바에는 3년 하는 공보위가 낫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공보위를 가는 분위기긴 했어요. 1년이 길더라도. 정확하게 1년보다 한 달 더 긴가 그렇지만 저는 이제 공보위를 갔었는데 항상 문제가 뭐냐면 남의 일이 쉬워 보이거든요. 쉽지 않죠. 저는 이제 37개월을 근무하니까 대신에 좀 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논산에서 4주 훈련을 받고 이제 지역사회로 가서 이제 보건소 소속의 약간 공무원증도 나오고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증이 나와요. 군인은 아니고 이제 민간인 신분입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36개월을 마저 근무를 하죠. 3년 근무를. 근데 이제 사실 그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소중하지만 본인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60대의 1년도 소중하고 70대의 1년도 소중하고 80대의 1년도 소중은 하겠지만 그래도 20대 30대의 1년이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우리가 나비 효과라는 걸 생각하면 그 나이에 그 하루, 일주일, 한 달이라는 건 한 두세 달만 있어도 막 시험을 준비하면 막 뭐가 바뀌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군대에 가서 2년 있는 것도 사실 뭐 그리 좋은 일은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에서 손해잖아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무조건 좋잖아요. 뭐 이게 논쟁이 되나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무조건 좋죠. 저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을 텐데 저는 안 갈 방법은 없었어요. 제가 뭐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백이 있다고 안 갈 수 있는 사회도 아니지만 뭐 그냥 뭐 신검 받으러 갔을 때도 이제 20대 초반에쯤 신검 받으러 갔으려나 이제 생각도 안 나는데 뭔가 이제 신검을 받으러 갔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그냥 가라 그래서 갔더니 그 다음에 도장 꽝 찍어주는데 1급 받았어요. 아, 내가 이제 좀 생각이 난다. 그러니까 제가 2급 받을까봐 그 시력 검사판을 좀 외웠어요. 왜냐하면 시력 때문에 이제 2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차피 그게 뭐 1급이나 2급이나 똑같으니까 아예 뭐 면제면 모르겠는데 면제는 어차피 택도 없으니까 그냥 그럴 바에는 1급을 받자 그래가지고 시력 검사판을 좀 외우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옆으로 가라고 해서 옆으로 가고 뭐 그냥 시력 검사하고 그냥 1급 나와서 그냥 나는 1급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죠. 원래 논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좀 딴 얘기로 빠졌는데, 그래갖고 이제 공중보건의도 고충이 많은데 저는 사실 이제 군대를 가기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대학을 졸업하고 뭐 의학전문대학원 준비하고 이게 좀 미루다가 또 한 번 떨어지기도 했고 계속 이렇게 뭐 군대를 갈까 말까 약간 미룰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뭐 시험 준비한다 그러면서 1년 미루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미루다가 이게 뭐 시험 준비하는 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제가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준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원래 치과의사가 될 뻔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안 되게 참 잘했죠. 그러니까 뭐 치과의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치과의사도 좋은데 뭐 그쪽을 갔다면 저의 또 다른 그런 삶이 있었겠지만 저는 뭐 제가 비록 돈은 못 벌고 의사 집단에서 돈은 거의 제일 못 버는 하위 10% 안에는 아주 확실하게 들죠. 하위 뭐 거의 5% 가깝겠지만 뭐 의사 중에서는 돈을 아주 못 벌고 그다음에 뭐 업무는 결코 적지 않고 완전 당직에 완전 바이탈에 뭐 소위 얘기하는 정말 그냥 기피과에 뭐 소송 리스크 별의별 거 다 있는, 그냥 안 좋은 거 다 모아놔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쩌다 이렇게지. 어쨌든 뭐 그렇지만 이제 뭐 그래도 뭐 흥미와 재미를 갖고 일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일을 할진 모르겠지만 나도 내 3개월 뒤를 모르겠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 과장님이 이 영상 보시면 안 되는데 저도 하루하루 근무할 때마다 진짜 그만두고 싶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영상 과장님 보시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모든 직장인이 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직장인들이 진짜 이거 언제 때려치지 진짜 때려치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일하다 보면 그런 생각 계속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루살이 같은 삶이니까 그냥
뭐 딴 생각을 할 그런 여유도 없어요.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면 오늘 운동 갔다 와서 지금 좀 약간 상쾌한데,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막 피곤해서 죽을 것 같은데 운동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일단 출근해야 되니까 출근하고 뭐 딴 생각을 할 시간 자체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가 막 예를 들어 어떤 막 기분이 우울해지고 막 이런 것도 원래 좀 한가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우울해지잖아요. 물론 이제 진짜 병적으로 우울한 분들은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통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 이제 좀 잡생각이 들고 우울하고 막 그렇지. 이게 바빠 죽겠으면 뭐 그런 생각이 들 새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바쁘고 눈 뜨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또 아침에는 기분이 좀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논산 얘기하려고 했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하네. 과연 원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아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요즘에 제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자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전에 근무했던 제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를 했었는데 거기 병원에 지금 전임의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이랑 잠깐 한번 만나고 왔어요. 그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 서로 고충이 있으니까 나도 지금 힘들다. 선생님도 힘드냐 이제 서로 막 힘들다 얘기하다가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그래도 약간 신용이 있지 뭐 그런 식으로 몇 달 일하다가 그만두고 그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결론에 이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단순 알바직이라고 치면 그런 단순 알바직은 우리가 뭐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일하진 않잖아요. 그런 알바는 뭐 어느 날 일하다가 뭐 현실 사회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오고 출근 안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뭐 그래도 의사 직군이고 뭐 전문의도 땄으니까 나름 전문의 직급이고 뭐 그래도 뭔가 이제 어떤 병원급 규모에서 뭐 저를 모셔왔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뭐 뽑아 주신 거면 이게 어느 정도 서로의 크레딧이 있는 건데 이게 뭐 이거 아닌 것 같다 하고 뭐 3개월 근무하고 때려치고 나가고 이러면 이거는 좀 뭔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용이 있는 사람의 행동은 아니다. 이게 뭐 계약서 1년 쓰고 들어왔으니까 계약 끝나고 나가는 거야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뭐 자꾸 막 이상한 생각 이제 그만하자. 조금 더 신용 있게 행동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치전원을 준비하다가 의사가 되기가 잘 됐는데 지금 내가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고 맨날 그만두고 싶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이제 신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감정적으로 막 행동을 하는 거는 자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치과 의사가 될 뻔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얘기를 왜 하고 있었을까? 아, 시험 준비를 하다가 이제 한번 치전하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제 군대 문제가 이게 계속 미룰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하다 끌려가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군대를 제가 뭐 안 갈 방법은 없으니까 가려고 했었어요, 한때. 가려고 하다가 그냥 현역으로 가면 제가 옛날에 군대 가려고 할 때만 해도 막 군대가 지금처럼 핸드폰 보고 뭐 이럴 때가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군대 들어가는 건 좀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또 뭐 수동 변속기, 뭐 대형차 이런 거에는 정말 진심 그 자체니까 군대 운전병으로 들어가자. 그 군대도 어떤 사회니까 군대 안에 버스도 있고 트레일러도 있고 뭐 대형 화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를 어떻게 하면 내가 몰 수 있나를 알아봤더니 사실상 이제 운전병으로 지원해서 제비 뽑기다. 뭐 그냥 운빨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면허를 따가지고 들어가면 그러니까 버스 면허를 따갖고 들어가면 군대에 들어갔을 때 운전병으로 들어갔을 때 야 면허 중에 뭐 대형 면허 있는 사람 있어? 이러면 아 저 있는데요? 이러면 뭐 아무래도 버스나 대형차에 좀 우선 배치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제가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대형 면허 학원을 등록을 하고 대형 버스를 따게 됩니다. 버스 면허를 딴 거죠 그때. 그러면서 이제 버스 면허 따고 뭐 특수 트레일러 면허 따고 특수 레커 면허 따고 소형 면허 따고 면허를 다 땄죠. 다 땄는데 그게 이제 기술 행정병인가 뭐 특수 행정병인가 뭐 이런 식으로 운전병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운전병을 지원하고 뭐 1차 합격하고까지 했다가 마지막에 그냥 원서를 빼고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고 뭐 의전원을 한 번 더 준비하자 뭐 이런 식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빠가 막 또 막 뭐라 그랬어요. 뭐 군대 왜 안 가냐. 막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또 이제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 같은 중간 포인트가 나오는데 부모 얘기를 꼭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얘기는 맞는 얘기일 수도 있고 틀린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결과론적인 거지만 저희 아빠는 제가 이제 군대 가는 거를 잠깐 미루고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모의 이해관계는 그러니까 나를 제일 걱정해 주는 거는 사실 나 자신이고 부모도 내 인생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고요. 사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 지구상에서 하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사실 자식이 뭐 제일 소중하고 안타깝고 내 생명도 내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또 내가 아닌 누군가기 때문에 결국은 또 그 자식의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의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약간 차이가 좀 있다는 걸 느꼈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이제 크게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중간은 가는 게 부모한테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시험 준비한다고 계속 고시 낭인이 되면서 폐인이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일단 군대 가라. 그래서 적당히 남들 가는 길을 가라. 이게 부모로서는 이제 동기부여가 된 거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그 삶을 원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엄마는 또 항상 이제 제 편을 좀 들어줍니다. 아빠 말 듣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래서 이제 군대를 빼고 이제 뭐 시험 준비하고 싶으면 해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 이런 약간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결과가 또 안 좋고 이랬으면 뭐 또 무엇이 더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게 꼭 맞지도 않다. 부모가 나를 생각해 주긴 하지만 부모와 나의 이해관계는 또 약간은 다르. 결국은 또 각자의 인생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운전병으로 가는 거는 그때 끝났고 그냥 면허만 따고 안 갔죠. 그래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 그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공중보건의로 가게 됩니다. 그 공중보건의 근무하면서 있었던 얘기들도 할 얘기들이 정말 많긴 한데 이제 공중보건의 37개월 중에 저도 이제 앞에 4주는 그 연무대 훈련소에 가요. 그래서 연무대 훈련소에 제가 갔던 기억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는데 일단 제가 연무대 훈련소를 가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도 이제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을 때였는데 테니스 코치님이 연무대 들어갈 때는 머리를 안 자르고 가도 된대요. 우리가 보통 훈련소 갈 때 머리 막 밀고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머리 안 자르고 그냥 가도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 자르려면 또 돈 들잖아요. 그냥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면 다 잘라준다고. 그거 아세요? 훈련소 갈 때 머리 안 자르고 가도 돼요. 그래서 저는 훈련소 갈 때 머리 안 자르고 갔어요. 머리 그냥 이렇게 길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땐 또 머리 길게 할 때라서 머리를 훈련소에 갈 때 길게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불편했는데 저희는 이제 공보이들끼리 훈련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이들끼리 훈련소 들어가면 공보이들은 나이가 대충 많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의전원 졸업하고 오고 뭐 이러니까 나이가 다 30대 뭐 이상인데 군의관들도 있었나? 아, 전문의 따고 온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가 뭐 애 낳고 한 30 중반 된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 뭐 조교들이 있는데 이 조교 새끼들이 새파랗게 어린애들이 조교예요. 그러니까 뭐 22세 뭐 23세 이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뭐 이런 얘기하면 그죠. 머리에 뭐 피도 안 마른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애기들이 이제 조교고 뭐 선배님들 뭐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우리 나와줄게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머리를 안 자르고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머리를 자르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머리를 저처럼 안 자르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제 연무대 들어가면 머리 잘라준다는데 계속 안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남들은 다 머리가 짧은데 혼자 머리가 기니까 그래서 좀 머리 좀 제발 좀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다 진짜 안 자르는 거 아닌가 했는데 한 4주 중에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려나 뭐 한 열흘차쯤 됐으려나 계속 안 자르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머리 잘라야 되는 사람들 나오라고 그래서 머리 잘라야 되는 사람들을 어디 그냥 우리 초등학교로 치면 초등학교 그냥 복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냥 그런 데다가 바가지 의자 같은 거 한 3-4개 있고 거기 앉아서 바리깡을 줘요. 그리고 2인 1조로 서로 머리를 깎게 합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뭐 이제 뭐 10mm 뭐 이런 걸로 쭉쭉쭉 미는 거니까 난이도는 없죠. 그냥 밀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쭉쭉쭉 밀면은 이렇게 망토 같은 건 했은 것 같아요. 쭉쭉쭉 밀면 이제 바닥에 그냥 다 떨어지고 쓰레받기로 쓸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를 잘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연무대 훈련소에 들어갈 때는 머리 안 자르고 들어가도 된다. 머리 안 자르고 가도 돼요. 굳이 그 뭐 논산 그 앞에서 머리 자르는데 뭐 돈 쓰고 뭐 그건 뭐 만원 버리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 20, 30대 귀한 집 자식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소에 들어오면 그 나라가 좀 머리 좀 잘라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면 내가 자르고 사설 업체에서 자르고 들어올 수도 있지만 연무대에 들어오면 연무대에 좀 이발 잘 해주는 그런 이발소 세팅을 해서 그 이발소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어떤 이발관 같은 거 만들어서 연무대에서 훈련하더라도 이발하고 싶은 사람은 이발소 가서 이발하면 나라가 국가에서 무료로 이발도 해주고 좀 전문적인 인력으로 예쁘게 이발도 해주고 머리도 이렇게 좀 감을 수 있는 시설도 뭐 누가 감겨주는 미용실 정도는 아니어도 뭐 셀프로 하더라도 이런 시설을 잘 해서 뭔가 내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들어왔을 때 그래도 국가가 나를 되게 소중히 여겨주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물론 이제 당시 아무 생각도 없었으니까 불만도 없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뭐 뉴스에서 뭐 몰디브 뭐 이런 얘기도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좀 약간 좀 피가 거꾸로 솟잖아요. 이게 좀 너무하다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회가 다 그렇고 공무원 사회들도 뭐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있긴 있겠지만 이게 아무리 그래도 몰디브는 좀 그렇지 않나 싶은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들어갔는데 머리 자르는 거를 무슨 길바닥 같은 데서 바가지 놓고 망토 두르고선 바리깡 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라라 해서 2인 1조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게 생각해보면 그냥 마치 우리가 무슨 재산 갖고 중국 뭐 이런 데 보면 어디 길바닥에서 칸막이도 없는 데서 대변 보고 있고 약간 그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냥 정말 그냥 미개한 제3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같은 그런 모습으로 머리 자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막 그 불만도 없었지만 아니 내가 내 귀한 시간 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이 명예롭게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국가도 내가 훈련은 훈련이고 엄격하게 또 남는 시간이 있을 때 머리 잘라야 되면 머리 자를 수 있는 좋은 어떤 복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도 복지가 있고 국가도 복지가 있는데 왜 나라를 지키러 온 이 귀한 생명들의 연무대에 있는 이 귀한 훈련 인력은 그냥 아직도 그러네 설마? 그리고 이제 연무대 훈련소 들어갈 때도 보면 그 앞에 이제 일단 들어가면서부터 개호구 잡히잖아요. 저는 이제 그냥 제가 혼자 갔는데 뭐 누가 데려다 주고 뭐 이런 것도 싫어서 제 기억에 아마 무궁화인가 뭐 그런 기차 타고 갔던 거 같아. 그런 거 기차 타고 갔던 것 같은데 그거 타고 와서 뭐 택시 타고 이렇게 갔으려나? 기억은 잘 안 나네. 근데 그 앞에 가면 막 또 뭐 팔잖아요. 막 마스크 같은 거 팔고 막 뭐 이상한 것들 팔고 그러는데 그때 또 마스크를 이렇게 넉넉히 샀어야 되는데 뭐 한두 개만 사갖고 들어갔었는데 정작 들어가서 필요한 건 마스크였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연무대 논산 바이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그게 과학이던데 진짜 논산 바이러스가 있는데 거기 갔다 와서 그냥 엄청 이제 폐렴 같은 게 생기는지 기침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마스크가 필요한데 마스크를 쓰는데 뭐 이제 마스크 되게 여러 개 사온 애는 도대체 되게 우리 한창 코로나 돌 때 마스크 귀하듯이 그 안에서 이제 마스크가 좀 귀했어요. 그래서 하나 갖고서는 막 여러 번 쓰고 아 진짜 그 약간 헝겊으로 된 그런 싸구려 마스크 하나 주면 그거 빨아갖고 쓰고 그랬구나. 뭐 그런 식이었는데 그 흔한 일회용 마스크도 훈련병한테 얼마든지 가져다 쓰라고 주지 않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뭐 훈련소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뺏기니까 그 얘기 또 하고 싶다. 핸드폰 뺏으면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내는 게 있는데 뭐 가족 중에 뭐 군인이나 무슨 높은 사람 있으면 적어내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저 같은 이제 불가촉 청민은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이제 빈종이로 되죠. 뭐 우리 뭐 누가 뭐 무슨 군인이다 이런 거 없으니까 혹은 뭐 우리 엄마가 무슨 뭐 장관이다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다 적어내겠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저는 그런 게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니까 군대에서도 훈련병을 다룰 때 얘의 아버지가 뭐 쓰리스타다 이 정도는 군대에서도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대접을 해주면 안 되고 다른 애들을 그렇다고 차별하면 안 되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이제 운용하는 측면에서 알고 있어야겠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결국 이제 굉장히 차별 요소를 두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상한 거 아닌가? 이상한 거잖아. 그거보다 더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요즘에 무슨 뭐 사람 뽑을 때 국공립기관에서 뭐 대학 가리고 뭐 블라인드 면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이상하지 않아? 사람 뽑을 때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냐는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철저하게 블라인드로 하고 실제로는 다 뭐가 있겠지만 근데 훈련소 가서 연무대 훈련 받을 때도 종이에다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뭐 법무부 장관 이런 거 적어내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뭐 누굴 특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 그 한둘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뭐 소위 얘기해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혜택을 받았을 거고 혜택 좀 받을 수 있겠죠. 사회가 다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노골적인 건 좀 아니지 않냐. 요즘도 그런 거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블라인드 면접해서 이제 사람 뽑을 때 대학도 안 보는 시대인데 연무대 훈련 받을 때도 가족 중에 직계 중에 누가 있는지 적어내는 거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라면?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요즘에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도 그렇다는 것 같은데 그 목욕하러 갈 때 그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그 빼빼로처럼 이렇게 쫙 일자로 누워갖고 이렇게 잘 때 취침할 때 이렇게 그걸 뭐라 하지? 취침할 때 이제 말하자면 기숙사 같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요. 한 10명에서 한 방 쓰는데 그 내무반이라 그러나? 내무반 제 왼쪽에 있었던 선생님이 직업환경의학과 이종인 선생님이었는데 지금 어디 계신가 한번 찾아볼까? 왠지 어디 교수 되셨을 거. 아 보니까 서울성모병원의 교수님 되셨네요. 제 바로 왼쪽에 계셨거든요. 사실 좀 워낙 스마트하셨던 선생님이셔서 뭐 보통 분은 아니셨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무반에서 이렇게 한 10명씩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무반 생활 하는데 이제 목욕을 하러 갈 때가 있어요. 목욕이 아니고 이제 목욕이 무슨 목욕이야. 샤워하러 가는 거죠. 샤워하러 가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이게 뭐 어떤 기숙사 시스템이면 뭐 2인 1실 이런 거 바라지도 않지만 2인 1실이라 치면 화장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단체 기숙사라고 치면 뭐 4인 1실인데 공용 화장실이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무반이라 그러나 이렇게 다 같이 이제 10명 자는 방이 있으면 목욕탕은 밖으로 나가서 지금 잘 생각도 안 하죠. 한 5분 10분 걸어가야 있는 곳에 목욕 샤워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씻으러 가자 그러면은 씻으러 가는 시간이 되면 다 같이 집합해서 그 앞에 한 줄로 서서 뭐 이제 머릿수 세고 그 다음에 발 맞춰서 출발하면 이제 씻으러 가면 그 씻으러 가는 샤워실 앞에 각 소대별로 와갖고 이렇게 단체로 다 또 대기를 하고 있다가 한 소대씩 들어가는데 뭐 또 뭐 말 잘 들어야 먼저 들어가고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기억도 잘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이제 개쓰레기 같은 나라인 게 아직도 그렇게 하나? 그 이제 씻으러 들어간다고 치면은 뭐 5분 이내 씻고 나와야 되나? 뭐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이제 씻어서 들어가면 씻고 나오는 사람이랑 막 크로스 되면서 막 개판인데 그 옷 갈아입고 벗고 뭐 이런 데서 막 벗고 어디다 옷 쑤셔놓고 이제 씻으러 들어가면 이제 완전 이제 그냥 5분 안에 씻고 나와야 되는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뭐 이제 넉넉히 주고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개돼지들처럼 단체가 그냥 막 들어가고 나가고 씻고 빨리 나와야 되고 한 명 안 나오면 기다리고 있고 이런 단체로 씻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마치 무슨 그냥 개돼지들 막 이렇게 막 그냥 막 요즘엔 개돼지들이 더 그거보다 더 깨끗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거의 그런 느낌인데 요즘도 목욕 샤워실 그런가요? 그렇게 그냥 단체로 저 먼데 가서 씻으러 가서 줄 서고 있다가 그냥 막 우당탕탕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요즘도 그러나요? 그 다음에 부식이라 그러나요? 저녁에 간식 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저녁에 이제 막 밤 9시쯤에 뭔가 뭐 8시인가 이렇게 간식을 주는데 소세지 빵을 줬거든요. 근데 저는 좀 싸구려 빵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고급 빵집에 뭐 맛있는 빵도 뭐 좋아는 하지만 이제 살쪄서 못 먹지만 어쨌든 그런 빵들도 좋아하는데 좀 싸구려 빵들도 좋아하거든요. 싸구려 빵이라는 게 이제 뭐 그냥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삼립빵 뭐 이런 것들. 제가 규모의 경제 좋아하니까 삼립 뭐 이런 거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런 빵들도 사실 좀 맛있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런 빵들 좋아하는데 부식이라고 이제 무슨 소세지가 들어가 있는 빵을 주는데 제가 이제 입이 막 생각보다 그렇게 고급지진 않으니까 그 빵을 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도대체 진짜 이렇게 쓰레기 같은 이런 개쓰레기 같은 빵은 도대체 어디서 구해온 걸까? 도대체 이건 어디서 구해온 거고 이거 단가 얼마에 사온 걸까 싶은 그런 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빵을 받다가 이제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방송이 나와요. 빵 받으러 나와라. 그 다음에 방송이 또 뭔지 아세요? 버리지 마라. 뭐냐면 받으러 나오니까 받으러 나와. 그러니까 한 줄로 서서 이제 막 그 부식을 받는데 부식을 받고 이게 유턴해서 이제 자기 소대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다 쓰레기통에 쳐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빵이 쌓여 있어. 그것도 나라 세금으로 산 빵일 거 아니에요. 나라 세금으로
뭐 싸게나 샀으면 몰라. 도대체 어디서 얼마에 사왔을지 의문이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천주교나 불교 같은 데 가면 그래도 제가 논산에 가서 저에게 가장 큰 소득은 실로암이라는 거를, 그 좋은 노래를 힘들 때 들으면 정말 앞이 캄캄할 때 항상 그 눈앞이 어두운 뿐이어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 노래를 얻고 나왔다는 게 큰 이득이긴 했지만, 그 약간 실로암 부르거나 그러면 뭐 진짜 막 뭐 겨우 초코파이 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전 그때 그 몽쉘 통통 받는 거, 그다음에 뭐 크런키 이런 거 줬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그걸 뭐 이제 잘 해야만 주잖아요. 몽쉘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진짜 생각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왜냐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허투루 눈먼 돈이 많은 나라인데, 그 젊은 20, 30대가 청춘을 바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훈련을 받으러 온 이 귀한 훈련병들, 국가의 보물들을 그 싸구려 몽실통통이랑 초코파이, 그건 그냥 산더미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뭐 소고기도 먹이고 삼겹살도 먹이고 햄버거 피자 막 맛있는 거 주고 이래야지. 진짜 그냥 개 맛없는 급식 같은 것만 하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 급식 먹고 청소도 하고 그거 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랬던 생각도 나네. 그 맛없는 밥 먹어서 진짜 살도 다 빠지는 와중에 그 몽쉘통통 그거 이제 개돼지 듯이 잘해야 몇 개 이제 던져주면 겨우 받아와서, 관물대라 그러나? 관물대가 오래간만 생각나네. 그 사물함에다가 그거 모셔두고 있다가 옆에 뭐 이종인 쌤이 모아놓고 있는데 안 드신다 그러면 한 개 얻어먹고. 그게 말이 되나? 그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그 무슨 개돼지들, 뭐 개돼지들도 그거보다는 사료 많이 주고 있겠다. 그거 겨우 하나 얻어먹을 수 있게. 또 할 얘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전화 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엄청 잘해야 전화할 수 있는 기회 주고. 그거 말이 돼 그게? 아니 요즘엔 핸드폰 갖고 들어가서 그런 거 없나? 뭐 엄청 잘해야 뭐 엄청 진짜 개돼지들 부리듯이 부려고 잘해야 뭐 이제 상 타듯이 해서 잠깐 뭐 2분 3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거 기회 주거든요. 전화 찬스. 뭐 저는 그때도 전화할 데가 없었으니까 뭐 그 전화 찬스 나한테 저는 이제 따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아니 얼마든지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약간의 관리는 필요하다면 약간의 관리 시간 하에 전화할 수 있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 전화 갖고서는 그렇게 사람 아주 기본적인 것들 얼마 재고서는 이제 개돼지 부리듯이 부리니까. 요즘도 그러나요? 그래서 그 논산 갔다 왔는데 제가 기침을 엄청 오래 해가지고, 기침을 오래 해서 제가 진짜 병원을 전전했었어요. 병원을 전전하다가 어느 이제 내과에 갔는데 이제 기침을 한다 했는데, 뭐 이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되게 심각한데, 그래도 뭐 클라리스로마이신 뭐 이런 항생제도 맞고 뭐 아목사실린도 맞고 하는데 계속 기침이 너무 오래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뭐 이제 책을 찾아보니까 발킨코프라고 이제 완전 그냥 막 쏟아지는 기침을 하는 게 있는데, 그 유튜브에서 발킨코프를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백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래도 내가 백일인 같아. 이 기침은 정말 그 기침이야 이런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헛소리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기침을 계속 오래 했었는데, 그 연무대 아직도 그래요. 그 먼지 엄청 많고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대 들어가서의 그 군대에서의 그 대우가, 현재 이제 군인들도 대우가 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제 존중을 나라가 안 해주고 월급도 안 주고, 진짜 뭐 초코파이나 뭐 이런 거 머리도 바리깡 주고 지들끼리 알아서 자르라고 하고, 줘도 다 갖다 버리는 그딴 걸 부식이라고 주고. 요즘도 그러나요? 그런 거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라가 그렇게 돈이 없지 않잖아요. 눈먼 돈 지금 많은데, 뭐 그렇게 눈먼 돈 좀 나가는 거, 저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 연무대 논산훈련소 이런데 뭐 마스크도 좀 주고 밥도 좀 맛있는 거 햄버거 피자 주고, 그거 안 되는 거 아닌데 아직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무조건 안 가야죠. 군대 얘기하면 할 게 많은데, 저 37개월 근무하고 나서 예비군 다닐 때도 진짜 열받는 게 많은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예비군 주만 예비군으로 다녔는데, 왜냐면 평일에는 전공의 할 때 계속 뭐 당직하고 뭐 이러니까 예비군 간다고 하면 원래 공가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전혀 현실을 모르시는 얘기예요. 뭐 내 업무와 일이 있는데 난 예비군 가야 되니까 공가 쓸게 이러면 사람들이 오케이 훌륭한 군인 예비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잘 갔다 오세요 하면서 축복해 줄 것 같아요.
내가 일을 누군가한테 넘기고 가려면 내 일을 인계하고 그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나 예비군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눈치 보여서 예비군은 그렇게 못 가고 저는 근무 다 해놓고 전날 당직 다 쓰고 아침에 퇴근하면서 주말 예비군으로 지방으로 다녔는데 그마저도 이제 지방 예비군 가면 어디 산속에 모르는 동네 가니까 내비 잘못 찍고 가고 한번 잘못 찾아갔다가 늦어갖고 딴 데로 좌표 찍고 다시 가다가 한 3, 40분 늦었나 그랬더니 안 받아줬어요. 입장을 안 시켜주더라고. 그래서 지방 저 멀리 되게 멀리까지 갔었는데 거의 포항 근처 갔었는데 되돌았던 적이 있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 진짜 뭐 물론 내 잘못도 있지만 아니 어떤 수많은 정치인들과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의 자손들은 엄청나게 뭐 군대를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고 가도 근무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걸로 빠져서 완전 근무 태만인 사람도 있고 뭐 휴가 갔다 복귀 안 하는지 뭔지 뭐 별의별 거 다 있고 그게 뭐 그 한둘이 아니니까 나는 37개월 근무하고 37개월도 진짜 씹선비처럼 근무하고 예비군도 남한테 피해 줄까봐 내 전공회 할 때 전공회 근무 다 하고 당직 24시간 쓰고 다음날 아침에 퇴근해서 지방 예비군 갔더니 조금 늦었다고 그거 좀 이렇게 빨리 들어오시라고 빨리 들어오고 늦은 척하지 말고 빨리빨리 들어가서 저기 가서 들어오시라고 오시느라 고생 많았다. 내가 그 부대의 대장이면 난 그럴 것 같은데 이 개 진짜 어떤 새끼인지 내가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진짜. 그래서 하고 싶은 말 군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다. 군대는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맞아. 힘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아니면 힘 없는 사람들은 뭐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이 안 온다. 피가 거꾸로 솟아서. 고속도로 1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하시려거든 2차로로 내려오세요.